바이낸스의 BNB 체인 위에서 USD1이 적극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대망의 5월 FOMC를 앞두고 미중의 무역 갈등 또한 조금씩 완화되고 봉합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이번 주 스위스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쪽 부총리인 허리펑이 만나가지고 미중에 대한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이 전해졌고,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무려 0.5포인트나 어마어마한 폭으로 인하하면서 193조 규모의 정부 차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도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전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려는 모습.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G2인 중국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수 있는데, 최근 연준의 국채 매입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준이 오늘 3년 만에 만기 국채를 200억 달러 이상 매입해서 2021년 양적 완화 이후 1일 최대 매입 규모를 기록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준이 QT 중인데 왜 이렇게 많이 미국채를 매입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재 미국채가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런 식으로 미국채를 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미국채를 대차대조표에 쌓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만기가 되는 국채들을 롤오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어쨌든 금리 인하는 관세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만기되는 국채들만큼은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롤오버해서 받아줘서 시장의 유동성 충격을 완화해주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이번 국채 매입에서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시장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 최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무려 30명. 향후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더욱더 격화가 되느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고 완화가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가슴 아픈 일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은 오히려 디지털 금으로서 더욱더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해칭 자산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은 금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지정학적인 불안에 오히려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을 최종 승인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자금의 최대 5%를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지금 5천억 달러 이상 되는 거 비트코인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 최초로 지금 뉴햄피셔가 주지사 승인을 받았고, 다음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거 누굽니까? 애리조나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등 줄줄이 최종 주지사 승인을 받게 되는 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 시간 문제다. 그리고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준비금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비트코인을 미국이 준비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가의 전통 기관들 또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친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부탄의 공식 관광 X 계정에서도 세계 최초의 국가 암호화폐 관광 결제 시스템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페이와 DK은행이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항공편, 호텔, 현지 공예품 등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을 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로 허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하는 나라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또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허브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총 여기에는 70여 곳의 기관들과 참가자가 참여하고 유수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확실히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기존의 명목 화폐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이동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국에 이런 블록체인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크립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영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는 약간 대조적인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 영국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과거 5년 전만 해도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어마어마한 ETF 붐이 불었고 이제 레리 핑크는 그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에 불리시한 사람이 됐다. 결국에 영국의 재무부도 현재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은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국가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관련 부분에서도 미국 SEC와 마찬가지로 상품선물위원회 CFTC 또한 가상자산의 예측 마켓인 칼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런 식으로 SEC에 이어서 CFTC 또한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에 대한 항소를 자진 취하를 하면서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친화적인 관계로 가면서 건강한 규제안을 구축하려는 이런 규제단 차원의 움직임들도 지속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상원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FOMC만큼이나 중요한 법안 투표가 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투표가 이번 주 미국 시간 목요일에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민주당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외에는 스테이블 코인 및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저희는 상원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8월 이전에 포괄적인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키려면 두 상하원 모두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승인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투표가 잘 마무리돼서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정체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립토 개별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또한 시간 문제일 뿐인 가장 중요한 이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의 코인인 USDC의 유통량은 무려 전년 대비 1년 만에 78%나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USDC의 총 거래량은 무려 20조 달러. 초대형 결제 기업과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USDC의 핵심 소비자 앱 서비스를 통해 5억 명 이상이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결국에 승인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백킹하고 있는 기관들이 누굽니까? 코인베이스부터 마스터카드, 머니그램, 누뱅크부터 스탠다드 차타드, 월드페이 등등 이런 굴지의 결제 기업들도 USDC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보유자들에게 본인들의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에어드랍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일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1은 어떤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바이낸스의 BNB 체인 위에서 지금 USD1이 적극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 확실히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와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공식 석상 인터뷰에서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해봐야 10만 달러 가냐 못 가냐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는데 창펑자오는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더 상승할 거다.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서 그가 지금 트럼프 일가와 매우 밀접하게 컨택을 하고 있고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듯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얘기하는 거 분명 미국 정부 차원 그리고 미국의 높으신 분들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펑자오는 분명히 측근들한테 많이 들을 것이고 단순히 내피셜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발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따라서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스타트업인 BVNK에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비자 또한 적극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가 암호화폐 대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 스트라이크의 창업자가 누구냐? 잭 말러. 근데 이 잭 말러는 여러분들도 최근 아시겠지만 테더와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 그리고 현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CEO로 있었던 켄터 피츠 제럴드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21, 이 21의 경영직을 맡고 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결제 앱에서 암호화폐 대출 사업에 더욱더 확장성을 가져간다라는 거, 분명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뭔가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티그룹 또한 SDX와 함께 스위스의 대형 디지털 거래소와 함께 손을 잡고 사모기업 주식에 대한 토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할 것 없이 이런 대형 금융사들 또한 모두가 지금 토큰화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이 오늘 1K 오르고 내일 1K 빠지고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지금 거인들이 어떤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이번에 76억엔 상당의 비트코인 555개를 추가로 매입했고 계속해서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기업인 썸즈업 미디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최대 공모 금액을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늘려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 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4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수로 연간 19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펄 테크놀로지처럼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 기업들을 보고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모아가는 기업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5년 1분기는 약세 흐름,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이 70K까지도 내려가면서 흔들렸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개인들은 팔고 던지지만 기업들은 더욱더 쌀 때 더 많이 자금 조달해서 더 많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상장사인 솔 스트래티지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추가 매입했으며, 솔라나를 준비자산으로 채택한 상장사 디파이 디벨롭먼트 또한 1120만 달러 수준의 솔라나를 추매했다. 이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를 기업적 차원에서, 준비금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뒤에서 모아가는 흐름까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뒤면 이더리움의 굉장히 큰 대형 업그레이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되고,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조롱을 받았던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반전하고 살아날 수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알트 시장이 살아나려면 이더리움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시장의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잘 체킹하시면서 알트코인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 단위 ETF 유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유입세를 보이다가 FOMC를 앞두고 약간의 불확실성 매물과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오랜만에 유출세로 전환이 됐다. 하지만 과거 유입세에 비하면 두 자릿대로 작은 유출세가 동반됐고, 실제로 최근 4월에만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됐느냐, 엄청난 수준. 과거 비트코인이 다시금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수준처럼 엄청난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던 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ETF 주간 유입 순위를 보면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가 전체 ETF 순위 2위에 위치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S&P 500 인덱스 ETF인 VO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고, 모든 ETF를 통틀어서 엄청난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기관들에게 인기가 많고 현재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해칭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증명하듯이 10개에서 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와 상어 지갑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월 말을 기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0.1개 미만의 작은 개미들, 새우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던지고 있다. 이 던진 물량 지금 다 고래와 상어들이 입을 벌려서 손바뀜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개 이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월 이후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면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털려나가고 비트코인을 팔고 떠났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는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 지금 콜 옵션 베팅만 보더라도 지금 110K와 300K 구간에 어마어마한 콜 옵션이 몰려있고, 특히나 옵션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기관들은 확실히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되고 60K 가고 50K 가는 포지션보다는 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포지션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최근 비트코인이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는 확실히 빨간색 숏 포지션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지금 자리는 다시금 롱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롱 커버링이 나와주면서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실히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5K를 깨면서 더욱더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마치 4월 중순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이후에 큰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고 다시금 96.9K, 97K를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FOMC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도 가격을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버텨준다라는 거, 확실히 지금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의 발언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 당연히 단기적인 등락은 나올 것이지만, 일단 파원 FOMC의 결과를 배제하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약간의 매도세로 들어갔던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도 매수세로 다시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라 고래들 또한 강력한 매도세에서 고개를 들면서 가장 큰 두 고래들이 다시금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넘어야 되는 산은 98K의 매도벽,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K의 매도벽입니다.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돌파 여부는 제가 봤을 때 FOMC의 파월의 발언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있을 FOMC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장이 나왔을 때 단기 홀더의 MVRV 지수코어가 비슷한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점을 찍어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 2023년 3분기 2024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확실하게 V자로 MVRV 지스코어가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면서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닌 가장 큰 이유, 장단기 홀더 할 것 없이 보통 사이클 탑 구간에 진입하면은 실현 손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 뜻은 다들 고점이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차익 실현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지금까지 두 번의 큰 꼭지 봉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이클 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사이클 탑은 오지 않았으며, 이번 사이클 진정한 피날레 유포리아 광기의 장은 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일 있을 FOMC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FOMC에 따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3번은 FOMC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또 2번은 FOMC 이후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금리 동결은 99%의 확률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의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크립토 단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OMC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사이클 잘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